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91살이 되었습니다. 60년 이상 의사로서 고령자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아주 사소하지만 인생을 크게 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첫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간단한 일로 건강이 달라질 리가 없다. 건강은 약이나 의사 혹은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단 몇 분의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영양제도 약도 최신 의료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자기관리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이 5가지 아침 습관을 계속하면 뇌졸중 치매골다공증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고 다리 힘도 튼튼해지며 머리도 젊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하려는 힘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힘을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부드럽게 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중 한 분은 경기도에 사는 일은 살해 김철수 씨입니다. 전직 엔지니어였던 그는 2년 전만 해도 관절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손주의 성장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차를 마시던 중 그가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종이에 몇 가지 단계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침에 나른함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도 완화되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년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혈압, 콜레스테롤, 심박수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70살이었던 김철수 씨는 마치 55살처럼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로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결심했을 뿐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인 5분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황금 같은 아침에 빠질 수 없는 5가지 습관. 그 첫 번째, 수분 보충. 눈을 뜨자마자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살의 나이에 경주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3월 아침이 할머니는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손주가 일찍 찾아와 바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고 큰일은 면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질병도 없었고 뇌경색 등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액은 비정상적으로 끈적끈적했고 혈압은 크게 떨어졌으며 혈관도 수축해 있었습니다. 마치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물을 마시면 화장실만 자꾸 가게 된다고 해서 참고 있었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공통된 실수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이나 아주 적은 양의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약 500ml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땀이 보이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령자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액은 굳기 쉬워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심장은 뇌와 전신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심각한 수분 부족에 빠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의 어지러움, 손발의 저림이나 찌릿한 감각,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음, 심지어는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미지근한 물을 약 480ml 작은 밥공기로 2그릇 정도 마십시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목을 부드럽게 통과하며 몸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는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레모닐 4조각의 즙을 더합니다. 미각을 부드럽게 깨울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칼륨, 천연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기관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정돈해줍니다. 몸을 엔진이 멈춘 기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미지근한 물이 엔진을 부드럽게 시동시키는 스위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 중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거기에 차가운 물을 들이부으면 수축이 더욱 진행되어 혈류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완만하게 확장시켜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심장과 뇌 순발로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의 기상이 상쾌해지고,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한 3시간이라고 불리는 아침 시간대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단 한 잔의 물로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3주간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세요. 그분은 실제로 돌아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발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머리도 맑아졌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저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의식을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의식적으로 나이를 먹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의 물, 천천히 하는 심호흡, 그리고 올바른 습관, 그것들은 당신이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인사입니다. 쓰러지고 나서는 늦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한 잔의 물을 들어올릴 수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면 부디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내일의 그 한 잔의 물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한 방울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습관. 일어나자마자 60초 만에 혈류를 깨우는 것.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몸을 움직이는 것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 습관이 제 매일 아침을 크게 바꾸었고, 이제는 많은 동년배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첫 1분 동안 혈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78살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뜨고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리에 힘이 빠진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벽에 손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백계단을 단숨에 오른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저혈당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원인은 혈액이 뇌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장시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혈액이 하체나 복부 주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체내 조절 기능이 바로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의 펌프 능력도 약해져 그 조절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해 순식간에 어지러움이나 비틀거림 심할 때는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매일 아침 60초간의 혈류 활성화를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모닝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을 행합니다. 매트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옆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60초 루틴 1.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입,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크게 들어 올립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듯이 3.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손을 내립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4. 다음으로 어깨를 빙빙 돌립니다. 뒤로 5회, 앞으로 5회. 굳었던 근육과 관절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 들 겁니다. 5.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까치발을 섰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이 동작은 마치 살아있는 펌프처럼 다리에서 심장으로 그리고 뇌로 혈액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체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장에게, 뇌에게, 그리고 온몸의 세포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을 거는 부드러운 기상신호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엇보다 첫걸음에 넘어질 걱정이 없어집니다. 제가 담당했던 최민준 씨는 혼자 사는 매우 자립심 강한 분이었지만 매일 아침 가벼운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습관을 알려드렸을 때 그는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춤을 추는 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2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럽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60초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봐왔습니다. 심장이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침에 제대로 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혈액이 젊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흐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단 1분의 행동으로 하루를 바꾸고 남은 인생마저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습관. 아침에 가장 먼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만약 하루 한 끼 식사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면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었을 때 저는 노년의 건강은 심장이나 폐의 강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봐온 지금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다리와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다리로 튼튼하게 걷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양제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가능한 한일은 아침에 말입니다. 저는 60세가 넘었을 무렵 매일 아침 녹차와 전병 한 장으로 때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불편함도 없었고 그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허리와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서를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8시는 고령자의 근육이 분해되기 쉬운 시간대이며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체내의 근육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어 버린다. 즉 아침을 걸으면 자신의 근육을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매일 반복되며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약해져 넘어지기 쉬워지며 다리와 허리의 힘도 쇠약해집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침 식사 내용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백질을 넣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 한 컵 삶은 달걀 한 개 호두 몇 알이나 그릭 요거트 조금. 단지 그 정도의 아침 식사만으로도 몸이 나른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며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체국까지 가는 길도 이전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젊은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양질의 단백질을 25, 30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식주의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연두부에 간장과 간생강을 곁들인 것, 아몬드 밀크나 두유 의사가 권장하는 경우, 유청 단백질 오트밀에 우유와 치아씨드를 더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맞춰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있는데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만 마시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밥을 먹어요. 그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 동안 몸이 자신의 근육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영양소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립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저는 진찰하러 오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당신이 아침에 자신의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힘, 병뚜껑을 여는 힘, 장바구니를 드는 힘, 정원의 잡초를 뽑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걷고 생활하는 것, 그것은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하셨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달걀, 두유, 연두부. 그 한 입 한 입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습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 저는 91년의 인생에서 겨울 아침에 양말조차 신지 못하고 허리를 굽히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릎은 마치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허리는 낡은 나무 판자처럼 뻣뻣했으며 발목은 마치 누군가 피를 먹게 한 것처럼 찌릿찌릿 저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런 감각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노화의 끝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잇고 있지 않나요? 라는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발목, 무릎, 고관절 등 전신의 관절은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동안 관절의 윤허리 역할을 하는 관절액은 서서히 점성이 높아져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8시간 동안 차갑게 방치된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으르렁거리고 타이어는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뼈와 관절을 마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간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이나 변형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져 보행의 자유를 잃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을 매일 아침 단 90초 동안 행하고 있습니다. 82살의 어느 아침 저는 슬리퍼를 주우려고 해도 몸이 전혀 굽혀지지 않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릅니다. 매트도 기구도 필요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90초 관절 루틴. 1. 침대에 걸터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다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10회.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으로 혈액을 보내기 쉽게 합니다. 2. 양 무릎을 모으고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립니다. 마치 하룻밤 동안 말라있던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3. 일어서서 좌우로 몸을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5회, 오른쪽으로 5회. 고관절을 깨워 하루의 체중을 지탱할 준비를 합니다. 4. 어깨를 뒤로 10회, 앞으로 10회 돌립니다. 먼지를 털어내듯 몸에 걸친 무거움을 가볍게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양손을 천장을 향해 천천히 뻗으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듯이 이 일련의 움직임에 땀도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90초지만 그 후에는 몸이 부드럽고 가벼워지며 관절의 삐걱거림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거스르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제 예전 환자였던 76살의 정은숙 씨는 이 동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는 대신 매일 아침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셈이에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조용한 다정함의 표현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강한 심장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관절과 아프지 않은 무릎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등이 뻣뻣하면 자신의 신발도 신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마다 통증이 있는 생활에 미소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90초만이라도 자신의 관절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살며시 이렇게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잘 부탁해. 5번째 습관, 뇌를 깨우는 것. 고혈압, 골절, 불면증. 고령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깊고 조용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을 잃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해져도 휠체어에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살던 79살의 오미경 씨를 제가 예전에 담당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스스로 약을 챙겨 먹고 가족에게 조언을 하며 간단한 요리도 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자식의 이름을 잊고 집 건너편 우체국 가는 길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3년이나 봐온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가슴 아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전시도 줄줄 외웠던 그녀의 두뇌. 하지만 기억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사이에 뇌세포는 하나 또 하나 조용히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신문을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눈을 뜬 후 30분은 뇌 훈련의 최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신경과학 전문가들은 이 시간대에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매우 귀중한 단백질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BDNF는 말하자면 뇌에 있어서 영양 비료와 같은 것으로 새로운 신경세포를 키우고 오래된 기억을 다시 연결하며 우리의 사고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BDNF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뇌 사용법을 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 1분 기억을 거꾸로 더듬는 습관, 그것이 저의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15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푼 후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기억 재활을 시작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는 무엇이었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나? 오후에는 무엇을 읽었나? 점심에는 어디에 있었나?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기억을 되감듯이 어제의 자신을 하나씩 떠올려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전날뿐만 아니라 그저께의 일이나 날씨,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까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습관입니다.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3살의 윤상현 씨라는 남성분에게 이 습관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력은 은퇴했습니다 라고 웃었지만 3주 후 이런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메모 없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무심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숫자를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그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설령 60세, 70세, 90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배우고 연결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 아침 단 1분의 시간뿐입니다. 그 1분으로 약속을 잊는 일이 줄어들고 의사의 지시를 기억하기 쉬워지며 손주와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 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아직 키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튼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 1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스마트폰도 TV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기억입니다. 마치 오래된 방을 청소하듯이 뇌의 한 구석을 하나씩 정돈해가는 것. 그렇게 당신은 기억의 길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91살인 제가 매일 하고 있으니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지키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5분으로 할 수 있는 것. 1.
물을 올바르게 마신다. 2. 혈류를 깨운다. 3. 단백질을 일찍 섭취한다. 4.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5. 뇌를 활성화한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조금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면 부디 아직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뒤에도 60세를 넘어선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더 깊고 더 실천적인 비결들이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아침에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다면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많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깨우는 첫걸음을 확실하게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로 충실한 아침은 5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30분에서 60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가볍지만 깊이 효과가 있는 건강과 마음의 토대가 되는 아침의 다음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양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양보다 질을 소중히, 몸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정돈되고 관절도 풀렸다면 이제는 연료를 보급할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밥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채우기 위해 드세요.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아침 식사란 고품질의 단백질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무가당, 요거트 연두부 등 부드러운 식이섬유, 오트밀 통밀빵, 부드럽게 삶은 채소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양질의 지방, 호두, 아몬드, 참깨 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두유,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 이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점심때까지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둘째, 수분 보충의 리듬.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아침 첫 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에는 1시간에 100-150ml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도록 합시다. 화장실이 가까워질까봐 걱정되어 물을 삼가는 고령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침에야말로 역효과입니다. 아침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타이밍에 제대로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체내의 노폐물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물에 생강 슬라이스나 민트 잎을 넣습니다.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카페인 없이도 머리가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아침 햇살을 쬐기. 생체시계의 스위치를 켜기.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 즉 서케디언 리듬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소화, 호르몬, 마음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시계에는 아침 햇살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0-15분 정도 정원이나 텐마루에서 아침 햇살을 쬐입니다. 일광욕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피부로 빛을 느끼며 몸에 아침이 왔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가볍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91살에 혼자 사는 저이지만 이 습관 덕분에 매일이 평온하고 밝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작업으로 마음과 몸을 동시에 깨우기.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15분 정도의 가벼운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물주기 책장, 정리 책상, 닦기 일기나 가계부 쓰기. 이것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완만하게 움직이고 손발에 가벼운 자극을 줌으로써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은 인생의 토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몸은 오래된 집과 같아. 아침 습관은 그 집을 하루하루 지탱하는 버팀목이란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한 잔의 물삶은 달걀 하나 한 줄기빛 아주 작은 행동. 그것들을 쌓아감으로써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은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그리고 튼튼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동년배의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아침 이 시간 동안 피해야 할 5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써 만든 좋은 리듬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디 함께 확인해 봅시다. 진정한 건강은
이러한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이미 아침 시간을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보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언뜻 보기에 해롭지 않은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컨디션이나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침의 다섯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피함으로써 당신의 하루는 더욱 평온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공복에 커피 마시기. 저도 예전에는 매일 아침 진한 커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배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복 시의 커피는 위산을 자극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상승시켜 피로불안, 혈압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빵이나 과일 등을 조금 먹은 후에 혹은 일어나서 30분 후에 천천히 음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커피는 보상이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둘째 아침에 가장 먼저 부정적인 뉴스 보기. 스마트폰을 열어 전쟁 재해 사고 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뇌도 마음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보에 노출되면 기분이 가라앉고 혈압이나 집중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저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의 뇌는 이슬에 젖은 정원과 같다. 아직 부드러운 그 시간을 부정적인 발자국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아침 30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 시간을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뉴스는 나중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고요함을 잃으면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 계속 앉아있기. 식사 후에 그대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꾸벅꾸벅 조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류가 정체되고 위장 활동이 둔해져 나른함, 변비, 혈당치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추천하는 것은 식후 15분 정도 지나서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50분 정도 식탁을 닦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것, 가볍게 기지개를 켜서 온몸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몸은 움직이기 시작할 타이밍이지 굳혀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지내기. 74살의 강지훈 씨라는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니 계속 잠옷 차림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 감각을 무디게 하고 불면이나 기분 저하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과 아침, 휴식과 활동의 구분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제대로 된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라고 자신에게 전할 수 있는 옷으로 살며시 갈아입어 보세요. 다섯째, 햇볕을 쬐지 않는 것. 일어나도 커튼을 열지 않고 창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방이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것. 그러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면 식욕 부진, 낮에 나른함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은 몸에게 있어 리셋 버튼입니다. 툇마루에서 잠시 쉬거나 창문을 열거나 밖을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정돈됩니다. 올바른 아침은 노년의 토대가 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조용히 좀 먹는 습관의 함정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불안이나 조급함, 타성에 맡기지 말고 자신을 아끼는 행동을 선택해 갑시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면서 난간에 매달리는 제 자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노쇠는 질병보다 더 빨리 몸을 묶어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무리 없는 5분간의 부드러운 체조를 만들었습니다. 매트도 도구도 힘든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을 아끼는 마음뿐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부드러운 아침 체조. 파트 1. 전신 풀기 2분. 30초.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을 천천히 위로 숨을 내쉬며 손을 내린다. 동작이 목, 어깨, 허리 돌리기. 어깨를 뒤로 5회, 앞으로 5회 돌린다. 목을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인다. 손을 허리에 대고 좌우로 허리를 흔든다. 파티, 활성화, 동작 3, 다리 앞뒤 운동.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동작 4, 발 뒤꿈치 들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린다. 의자에 앉아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는다. 파트 3, 마음 깨우기. 동작 5, 심호흡과 얼굴 마사지.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양손으로 관자놀이 턱뺨목을 쓰다듬듯이 만진다.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몸을 지켜줍니다. 저는 91살이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만이라도 좋지만 그 5분은 존엄과 자립을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건강에 하루라도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연장자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채널 인생의 철학을 구독하고 앞으로도 함께 배워나갑시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노년은 조용히 보내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삶의 방식을 넓혀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은 이제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다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